참 이제 예산 전문가로 되게 오랫동안 이제 또 정부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예산안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 절차적인 하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먼저 그동안에 오랜 관행이자 이게 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세입을 먼저 결정하고 난 이후에 세출 예산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세입은 우리나라 세입은 대부분 이제 세수인데 세수는 각종 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여러 가지 세법에 따라 가지고 1년 세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입이 얼마 들어오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세출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세입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세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세출 예산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이 관행을 깨진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정도밖에 없었어요. 거의 없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이 관행을 벗어난 것이고, 자 통과시킨 그러면 그 예산에서 세입의 경우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세수가 이만큼 들어온다고 전망을 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하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모든 안건은 기본적으로 안건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 시점에 어떤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정부에서 보내온 그 예산안 경우에는 300페이지가 훨씬 넘고 국회에서 수정되는 부분도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랜 관행이 뭐냐 하면 사전에 정부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하고 심사를 해서 조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예결위원들, 예결 소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이게 또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것 없이 그냥 안건도 없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총액만 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국회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과시킨 부분, 그게 문제고, 또 세 번째, 종래에는 쭉 해오면 어떻게 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본회의가 있었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230여 개인가요? 안건 순서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안은 210번째인가 해서 굉장히 뒷부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의장이 원래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또는 합의하여 의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모든 국회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상의도 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210번째인가 해서 뒷부분에 있는 예산을 앞에 끌어올려서 그걸 먼저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일정도 자기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이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뭐냐, 그 왜 이 부분에서 예산안이 있을 경우에 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조차도 안 했느냐. 모든 안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안이 나오든 아니면 수정안이 나오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제안 설명을 아예 단말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수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원들한테는 자료가 안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알맹이도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가지고 예산이라고 해서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선거법 가지고 날치기 그 패스트트랙 올릴 때 심상정그 때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아주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 수정안마저도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도 알 필요 없다. 안건도 없이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짚어야 될 부분은 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협의하는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네. 4+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4+1은 정말 아무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회의 일정이라든지 국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이끌어 가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그렇죠. 교섭단체인 한국당 제2의 교섭단체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4+1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야합 결사체를 가지고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결사체가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엉터리 같은 불법적인 4+1 협의체에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하고 또 시트 작업을 다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예산 불법적인 처리다 해서,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도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탄핵 조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또 이제 법률 쪽 전문가들 분들도 많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절차 위반이고 뭐 이제 그 탄핵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법적인 이제 고소장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번 주 안으로 뭔가 이렇게 액션이 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고발장은 지금 하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뭐랄까 위법일까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작업에 들어가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바로 아마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지금 뭐 신의 한수의 특종 기사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입을 먼저 결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보면 그 소재 부품 장비 지원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소재 부품 일본과 이제 그 경제 전쟁 한다 그래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소위 소부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또 이번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특별 회계라고 하는 것을 소재 부품 장비 지원에 관한 특별 회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소특이라고 이제 일명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거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재 부품 장비 지원에 대한 특별 회계가 이게 아직 그 법률은 지금 본회의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예요. 소재 부품 장비 특별회계 이 부분도 어떤 특별회계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세입이 있어야 되고 세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입에 대한 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그 근거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래야 세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래야 세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1 불법 그 야합 결사체에서 급하게 예산부터 먼저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12월 10일 정기국회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왜 그렇게 쫓기듯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흠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거가 없는 특별회계에 기인한 예산을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예산 업무를 해온 지가 4, 5년이 넘고 또 실제로 기재부에서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한 지가 30년 넘게 하고 지금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이건 심각한 상태이고 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해야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은 본인들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소재 부품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지원할 의지도 없고 그게 다 그냥 보여주기식의 쇼라는 거네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걸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 정권에서 하는 거는 정말 진짜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쇼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지금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소득 분배 훨씬 악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위 20%, 하위 20% 간의 소득 5분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옛날에는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할 때 부자들도 소득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들도 소득이 올라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부자들이 더 많이 올라가서 빈부격차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부자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어요. 정말 심각한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의에 의해서만 나올 마음이 처음에 의지가 또는 의도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선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는 어떤 계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구권, 러시아 다 망했던 그 계획 경제, 공산주의 경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문 정권에서 와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소득 그 5분위 비율에서도 보듯이 소득 분배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중산층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이 과거 정부 때는 60% 후반, 67%, 뭐 68%에서 60% 후반대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2년 만에 60% 밑으로 급격히 추락을 했습니다. 59%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줄고 하위 계층은 하위 계층대로 더 소득이 줄어들고 물론 최상위 계층은 잘 되고 있겠지만 이렇게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정권은 정말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제대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책은 잘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본하고 이제 경제 전쟁 한다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 한다고만 했지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하고 경제전쟁 한다고 그렇게 막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총리가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가가지고 우리 좀 잘해봅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조국이가 얘기했듯이 죽창까지 얘기했잖아요. 친일이 어떻고 그다음에 또 토착 왜구 같고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그 총리도 그러면 토착 왜구인가요? 아니면 친서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도 토착 왜구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결론은 자기가 그냥 생각이 난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정책을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정말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정말로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경제정책 바로 잡아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전 세계 유례도 없고 경제학 교과서도 없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국가, 제대로 된 경제, 제대로 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청와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